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의 강달러 발언, 계속되는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계속 강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강달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사 이전에도 강달러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도 3월 24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정리드렸던 적이 있었죠. 이때 트영은 강한 달러를 갖는 것과 관련해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계속해서 약달러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 갑자기 강달러라니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약달러 발언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건 2019년도 9월 달에 나온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달러 가치 하락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달러 is very strong. 페드는 짧은 기간에 금리를 최소 1%포인트 내려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작년 가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에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 마이너스 금리도 수용해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에 약달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하죠? 2020년 3월 달에는 강달러 이야기를 했다가 2020년 5월 14일에 약달러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하루 지나서 강달러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강달러와 약달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저 블랙과 함께요. 달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화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고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양적 축소, 즉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수출이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의 확률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수출이 감소하냐?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왜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수출이 증가하냐? 즉, 기준금리, 국채금리, 수출, 이러한 세 가지 관계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파란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 검은 선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잘 보세요.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색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먼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기미가 보이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이어서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와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한국 원화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장세에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원화 가격이 아니라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중요하겠죠. 만원은 예전에 10달러였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 지금은 5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10달러에 팔 수 있었다면 지금은 5달러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쟁 나라인 유럽, 일본 이런 나라의 환율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다른 나라의 상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의 상품 가격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 대비 지금 수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화폐 가치 하락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수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약달러 정책의 방향성, 강달러 정책의 방향성,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약달러 정책은 국채금리 하락, 수출유리, 신용등급 강등, 자본유출,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강달러 현상은 국채금리 상승, 수출 감소, 신용등급 상승, 자본유입, 인플레이션 감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은 더욱더 기축통화의 지위를 굳건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좋은 점만 뽑아보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 수출 증가, 기축통화 유지, 인플레이션 감소, 자본 유입, 신용등급 상승.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감소,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소가 조금 더 장점이라고 저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불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쨌든 지금 단점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미국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무역 거래는 50%, 신흥국의 대외부채는 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약달러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신용 등급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만 볼게요. 국채금리 하락, 수출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본 유입, 인플레이션 하락, 기축통화 유지 이런 것들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국채금리 하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국채금리는 그에 맞춰서 같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어놓은 검은색 선이 금리 0%선입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플러스였던 적도 있지만 마이너스였던 적도 꽤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형의 마음과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채권 발행 프로세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준이나 투자자에게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받으면 국채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러한 이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달러라는 목돈을 받고 마이너스 국채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도 추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 꽉 먹고 알 먹고 일타쌍피 뭐 이런 것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더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강달러 발언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2018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2018년 4월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자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게 곧 달러 강세를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제조업 침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조금 불안해서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트형은 최근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들여다보고 있어.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은 큰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유발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의 발작,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것이고 뒤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타나겠죠. 이런 말 하겠죠. 아,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상승하네. 우리 더 돈 풀고 더 금리 내리고 경제를 살려줄게.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깔리면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돈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2조 달러니 3조 달러니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면은 채권 금리 역시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한대로 연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한대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한대 정책을 펼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를 더욱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1,000, $1,200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한대로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코로나가 장기화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중국을 때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나 대통령 되면 중국 잡을 거야. 이런 걸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일부 요인에 불과하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의 기존 지지자들은 그를 더욱더 지지할 거라 봅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이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우세 격차도 벌어져 5월 12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영 지지자는 38%, 바이든 지지자는 46%로서 바이든이 트영에 비해서 8% 정도 더 앞선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 역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주 결과에서도 바이든이 트영을 2% 정도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으니 트영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겠죠. 그래서 트영은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때려야 자기의 지지층들이 더욱더 자기를 지지할 것이고 달러 발작이 일어나야 파월 연준의장도 깜짝 놀라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채택하면서 무제한으로 재정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트영은 계속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 거라 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가든 아니면 양적 완화의 규모를 키우든 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단기만 보고 달러가 오른다? 달러가 내린다? 이런데 베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장기로 보시고 유동성이 확장되는 이런 쪽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2008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세상으로서 2008년도와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블랙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유동성이 확장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세요. 물리적인 표현을 곁들이면 여러분,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벡터가 포함된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